얼마 전 넷플릭스의 다큐 쇼핑의 음모를 열혈 시청했습니다. 인류기업, 글로벌 기업 등이 벌이는 소비자 구매와 관련된 사전 구매 환경 조성 과정은 그야말로 무서우리만큼 집요하고 철저히 사전 계산된 과학적 접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들이 숨긴 구매의 덫을 아시는가요? 안녕하세요. 유통구단 김앤커머스 대표 김영호입니다. 오늘 김영호 유통혁명 63번째는요. 지금 당장 사세요. 글로벌 기업이 숨겨놓은 구매의 덫 일부입니다. 글로벌 소비재 제조 기업들이 벌이는 충동적 쇼핑 기술의 진면목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쇼핑의 재미와 효능을 잃어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의 보이지 않는 쇼핑 관련 음모에 가까운 기획과 행동들은 철저히 계산된 과학이었으며 이는 전 세계 소비자들이 엄청난 소비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이 말은 필요 없는 아이템까지 구매를 만들게 한다는 뜻이죠. 충동 구매를 유발하도록 사전에 기획을 했다는 구매의 덫이라는 팩트를 이야기합니다. 이로 인해서 지구는 점점 더 몸살을 앓게 됩니다. 쌓이는 폐플라스틱 그리고 재고품 등으로 인해서 청정지구는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제부터 전 세계 유통기업들이 준비한 교묘한 전략, 즉 소비자들로 하여금 필요 이상의 물품을 구매토록 유발하는 그들의 단계적 전략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제품만을 구매하고 낭비적 소비를 줄이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까지 총 3부작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우선 글로벌 기업의 5단계 Buy Now, 지금 당장 사라. 이 전략은 5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1단계 Sell More, 더 많이 팔아라. 2단계 Waste More, 쓰레기를 늘려라. 3단계 Lie More, 철저히 속여라. 4단계 Hide More, 꼭꼭 숨겨라. 5단계 Control More, 강력히 통제하라. 이렇게 5단계로 글로벌 기업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구매의 덫에 걸리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입니다. Sell More, 가장 중요한 단계인데요. 더 많이 팔아라. 2단계입니다. 글로벌 대기업들이 소비자로 하여금 맹목적으로 구매를 하도록 부추기는 첫 번째 전략은 Sell More, 더 많이 팔아라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들은 소비자에게 스토리를 주고 그 스토리를 통해서 더 많은 소비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례로 아디다스가 나오는데요. 마케팅 영업이사를 역임했었던 전직 직원이 나와서 그들이 더 많은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시행했던 마케팅 사례를 잘 설명해 주더군요. 즉 경기 유니폼들을 더 많이 팔기 위해서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구매로 이어지게 되죠. New Story and New Buy 전략입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아디다스는 새로운 매출 전략으로 뮤지션이나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을 자주 합니다. 이런 스토리텔링 방식은 가장 큰 소매 촉진을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은 콘텐츠에 대한 예의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중국의 글로벌 의류 기업 있죠. 쉬인은 1년에 130만 가지의 다른 스타일을 창출해냅니다. 어마어마하죠. 1년에 130만 가지 다른 스타일을 계속 창출해냅니다. 쉬인은 더 많이 팔기 위해서 무지막지하게 서로 다른 스타일을 100만 가지 이상 소비자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 전자상가의 대명사 아마존을 볼까요? 아마존닷컴은 매출 증대만을 위해서 어떤 사전 기획을 했을까요? 아마존닷컴의 초창기 MD를 했었던 직원의 증언에 의하면 소비자가 뭔가를 생각하면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쇼핑이 너무 쉽도록 온라인 쇼핑을 설계한다는 것입니다. $25 이상을 구매하면 배송료가 무료인 정책을 채택해서 더 구매하도록 유도합니다. 아마존닷컴의 모든 사이트 그리고 모든 페이지에 나오는 글자 그리고 컬러 등은 몇 번의 테스트를 한 이후에 확정을 짓는다고 하죠. 이들이 소비자에게 보여주는 최종의 상품 페이지에 나오는 상품 관련
정보, 그리고 아이템 사진의 각도와 컬러, 그리고 상품 설명 등은 몇 번에 걸쳐서 테스트를 이미 한 후에 최종 결정한다는 점이 놀랄 만큼 소름이 끼칩니다. 이런 여러 번의 과정을 거쳐서 최적의 구매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젠 구매 버튼만 누르면 바로 집 앞에 내가 원하는 상품이 와 있는 것이죠. 아마존닷컴의 어마어마한 구매 덕분에 플라스틱은 초당 12만 톤이 방출되고요. 운동화의 경우는 시간당 250만 짝이 팔리게 되고, 옷의 경우는 분당 19만여 벌이 소비가 됩니다. 당연히 지구에는 이런 중고 제품과 포장물이 넘쳐나게 되는 거죠. 유통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글로벌 대기업들은 더 많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신상품을 계속 제한하면서 소비자의 현명해지려는 구매 신경을 마비시켜버립니다. 오로지 새로운 제품 구매만이 소비의 꽃이라고 맹신하게 만듭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베인 & 컴퍼니에 의하면 아시아에 본사를 둔 50대 소비재 기업의 2012년부터 2021년 한 10년 가까이의 매출 성장률을 비교 파악해 보니까 해당 시장 매출이 자국 시장 대비 3배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자사 매출의 증가를 위해서 글로벌 전략을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소비자에게 계속 공략 중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들이 숨긴 구매의 덫을 아시는가요? 안녕하세요. 유통구단 김앤컴퍼스 대표 김영호입니다. 오늘 김영호 유통혁명 64번째는요. 지금 당장 사세요. 글로벌 기업이 숨겨놓은 구매의 덫 2부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글로벌 기업이 미리 만들어 놓은 쇼핑의 음모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단계 셀모어 전략에 이은 2단계 웨이스트 모어 쓰레기를 늘려라, 3단계 라이 모어 철저히 속여라 편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단계입니다. 웨이스트 모어 쓰레기를 늘려라. 네, 글로벌 제조 유통 기업들은 자신들의 매출 향상을 위해서 계획적 진부화 전략을 채택합니다. 계획적 진부화란 그 마케팅 용어는요, 내구 소비재의 대체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소비재가 가지고 있는 제품의 구품종을 계획적으로 진부화시키기 위한 신품종의 개발과 모델 변형을 단행하여 많은 광고비, 판매 촉진비를 투하하는 전략인데요. 시간적 진부화, 그리고 기능적 진부화, 그리고 심리적 진부화, 이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시간적 진부화는 시간의 경과와 사용에 따라서 진부화되는 것을 말하고요. 기능적 진부화는 소비자의 수요 변화나 기술 혁신에 의해서 제품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기능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심리적 진부화는 제품의 기능은 같으나 새로운 디자인이나 패션이 나타나서 구식 디자인의 제품을 가진 소비자에게 심리적으로 자신이 가진 제품이 약간 올드되고 구식의 제품으로 소유 사용하고 있다는 자괴감을 가지도록 만드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인류 브랜드, 글로벌 기업들은 자신들의 매출 증대를 위해서 오래된 제품을 대체하는 신제품을 꾸준히 출시하는 전략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기존 제품을 버리고 새로운 제품을 구입해야만 지금까지 생활을 유지 발전시키도록 계획적으로 생산을 한다는 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애플의 아이폰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 애플의 아이폰은 수리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품을 설계해 놓습니다. 당연히 새 것으로 새 모델로 교체토록 해서 자연스럽게 구매를 유도하는 전략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제품 수명을 일부러 줄이도록 설계를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새 모델을 구입하도록 하는 글로벌 대기업의 행태 때문에 우리 지구에는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특히 휴대폰의 경우에는 하루에 1300만 대의 휴대폰이 쓰레기로 팔리게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들 글로벌 기업은 성장의 필수 요건으로 기존 것을 버리게 함으로써 성장을 계속하려는 계획적 진부화 전략을 맹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선물을 주고받도록 판촉 행사 스케줄을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끝나면 크리스마스, 끝나면 신년 축하, 끝나면 발렌타인데이,
끝나면 서머 페스티벌, 끝나면 추석 선물 등등으로 1년 내내 계속되는 선물 시즌을 설계해 놓는 것이죠. 그래서 좀 전에 사례를 든 휴대폰 이외에도 음식 분야에도 아주 심각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음식 관련의 경우에는요, 유효기간이 조금 남았음에도 버리도록 명령을 내리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거죠. 초콜릿, 베이글 등 정말 많이 먹는 음식 관련 아이템이 유효기간이 짧아서 그냥 버리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구상의 쓰레기가 점점 늘어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글로벌 대기업들이 신상품을 통한 매출 증대를 위해서 지구상의 쓰레기는 점점점 더 늘어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은 콘텐츠에 대한 예의입니다. 네, 3단계 라이모아 철저히 속여라 단계입니다. 글로벌 대기업들이 진행하는 모든 제조 활동은 소비자로 하여금 더 많은 제품을 구입하도록 만든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래서 그들은 소비자를 철저히 속이기로 결심한 듯 보여집니다. 즉 자신들이 제조한 제품들은 재활용이 가능하다라고 소비자에게 믿게끔 속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글로벌 대기업이 제조한 대부분의 제품들은 절대 재활용이 안 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포장에 관한 거짓말을 진행 중에도 있습니다. 리사이클이 해답이라는 광고를 참 많이 합니다. 이렇게 리사이클, 분리수거 등 소비자로 하여금 재활용 제품에 사용함으로써 지금까지 구입한 오래된 제품을 쓰레기로 버리는 행위에 대한 죄책감을 스스로 없애거나 적어지게 만듭니다. 당연히 리사이클 제품 구입을 통해서 지구환경 보호의 일원으로 참여한다고 하는 자긍심도 불러일으켜 줍니다. 그래서 이들은 리사이클 제품 광고에는 항상 어린이를 광고 모델로 채택합니다. 혹은 리사이클 제품의 포장에는 초록색을 채택함으로써 자연보호에 앞장서는 기업 이미지를 선전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린워싱이란 단어를 쓰기도 하죠. 소비자가 깨어있어야 함을 알려주는 사례들은 참 많습니다. 글로벌 대기업들이 벌이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소비자가 깨어있어야만 합니다.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새롭게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하려는 진정한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 국가입니다. 2030년까지 전망치 대비 24.4%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유통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글로벌 대기업들이 계획적 진부화로 인해서 지구상 쓰레기는 넘쳐나고 있고 깨어있는 소비자가 되려면 리사이클 재활용 제품의 진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최근 들어 기업들이 그린워싱에 대한 관심이 참 높아집니다. 친환경 브랜드인 척하지만 막상 실체를 들여다보면 탄소 배출 그리고 여러 제작 과정에서 비윤리적이고 환경 오염을 일삼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소비자들 눈속임을 하는 기업과 진정한 친환경 기업에 대한 비교 선별 작업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여러분은 이들이 숨긴 구매의 덫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유통구단 김앤커머스 대표 김영호입니다. 오늘 김영호 유통혁명 65번째 이야기는 지금 당장 사세요. 글로벌 기업이 숨겨놓은 구매의 덫 3부 최종회입니다. 네, 패션 및 전자제품 회사들이 친환경 프로젝트가 참 많이 진행되고 있긴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듯이 글로벌 대기업들은 더 많은 매출을 위해서 자신들이 만든 제품의 소비자 구매 이후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글로벌 기업이 숨겨놓은 구매의 덫 마지막 편으로서 4단계 하이드 모어, 5단계 컨트롤 모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네, 4단계 하이드 모어, 꼭꼭 숨겨라, 머리카락 보일라. 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전자제품이 어떤 광물질로 구성되어 있는지 자세히 모릅니다. 최근에 깨어있는 소비자들이 늘어남으로써 그나마 조금씩 알게 되었죠. 원래 전자제품은 인체에 유해한 카드뮴, 납, 수은 등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글로벌 전자제품 제조사들의 제품 설계자들은
전자 폐기물에 대해서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에게 꼭꼭 숨기는 전략을 채택합니다. 그럼 대부분의 폐기된 전자제품은 어디로 갈까요? 이런 인체에 유해한 유해 전자 폐기물들은 아시아권은 태국, 남미권은 칠레, 아프리카권 가나 등의 나라로 전자 폐기물을 수출합니다. 모두 경제력이 약한 못 사는 나라들로 전자 폐기물이 이동되어 해체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전자제품을 분해하는 곳에서 일하는 청소년들은 그야말로 유해물질을 하루 종일 만지게 되는 셈입니다. 그럼 의류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PA 대표 브랜드들은 폐기된 옷들을 어디에 수출을 할까요? 우리가 늘 가는 SPA 브랜드의 매장 한켠에는 기부박스가 있습니다. 그 기부박스에 놓인 의류들은 우리가 추측하듯이 아프리카 최빈국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객단가가 싸다 보니까 몇 번 입고 입기 싫으면 바로 버리게 만듭니다. 그들이 만든 화학 제품류는요, 지구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들은 자유롭습니다. 왜? 철저하게 숨긴 팩트 때문이죠. 인체에 해가 되는 전자제품이건 화학류, 의류 제품이건 만들기에만 열심히 있지 소비자의 사용 후까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제품의 수명 주기의 후반부에 대한 팩트 정보를 꼭꼭 숨기기에 급급해 보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은 콘텐츠에 대한 예의입니다. 마지막 5단계입니다. 컨트롤 모아, 강력히 통제하라. 지금 당장 구매하라의 가장 마지막 단계는 강력히 통제하라입니다. 글로벌 대기업들은 소비자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자신들의 제품 구매에만 신경을 쓰도록 철저하게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을 합니다. 자신들의 매출 활동에 장애물이 되는 그 어떤 공적, 사적 공격에 대해서 미리 철저하게 막아 놓습니다. 초인류 변호사들을 고문 변호사로 계약을 이미 한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은 초롱성 같은 매출 일변도 전략, 나아가 소비자 위주가 아닌 자신들의 매출에만 초점을 맞춘 경영 전략을 전개합니다만, 이를 감시하고 통제를 하려는 단 하나의 주체만 두려워합니다. 그 단 하나는 누굴까요? 네, 바로 정부입니다. 정부만이 거대 글로벌 기업, 대기업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은 바로 정부에만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시의원이란 직업도 있습니다. 각 지자체 시의회 의원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제조업체 잘잘못을 벌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 이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각 지자체 시의회 의원 중에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업무 기술 이해력과 직업 집행력, 사명감 등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하부 조직으로는 소비자원이 또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직은 특히 국내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과 행위를 처벌하는 기관입니다. 소비자원은 그야말로 일반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탄생한 조직입니다. 하지만 이 조직들이 제대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체크해 볼 사항이 많습니다. 제발 선행관리를 미리 해줬으면 좋겠지만 그런 선행관리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 앞선 것일까요? 그러니 대한민국에 깨어있는 소비자를 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만 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야만 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기 위한 아주 좋은 습관을 제안해 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스마트폰 혹은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게 되죠. 그렇다면 구매하고자 하는 아이템을 장바구니에 담아만 놓으세요. 장바구니에. 적어도 한 달간, 한 달이요. 여러분들 자신 계정의 장바구니에 사고 싶은 제품을 담아 놓기만 하시라는 거죠. 구매 버튼을 누르지 말고요. 그리고 만약 한 달이 지난 뒤에도 장바구니에 있는 아이템을 꼭 구매해야 한다면 그때 구매 버튼을 누르고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구매 버튼을 바로 누르는 습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유통구단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자주 가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아이템이 있다면 자신의 장바구니에만 담아두세요. 그런 후 한 달 후에 다시 해당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가서 장바구니에 남아있는 아이템을 정말 필요한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이 지난 후에도 해당 아이템이 꼭 필요하다면 그때 구매 버튼을 누르고 계산 과정을 하시는 아주 좋은 구매 과정과 구매 습관을 꼭 들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